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융합학과 이건 교수님의 AI 휴먼입니다. 이번 주는 가볍게 두뇌 풀기를 주제로 알고리즘적 사고를 함께 경험해 볼 시간입니다. 컴퓨터 공학처럼 복잡한 코드나 수식 없이도 단순한 문제를 통해 문제 해결력과 알고리즘적 사고의 기본을 체험해 볼 거예요. 머리를 살짝 식히면서도 논리력과 창의력을 자극하는 시간이 될 거예요. 자, 준비되셨죠? 이번 3주차 강의의 키워드는 브레인 티저입니다. 혹시 취업 면접에서 성냥개비로 3분을 재보세요 같은 질문 받아본 적 있나요? 오늘은 그런 유형의 문제를 같이 다뤄볼 거예요. 단순히 정답을 맞추는 게 목적이 아니라 여러분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는지, 정보를 어떻게 조합하고 판단하는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즉, 알고리즘적 사고를 훈련하는 실전 워밍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같이 문제를 풀면서 사고의 흐름을 체험해 봅시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여러분 앞에는 양끝이 타는 도화선 두 줄이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각 도화선은 처음부터 끝까지 타는데 정확히 60분이 걸립니다. 자, 질문입니다. 이 도화선 두 개만 사용해서 정확히 45분을 측정할 수 있을까요? 잠깐 생각할 시간 드릴게요. 힌트는 도화선이 일정한 속도로 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이에요. 예를 들어 절반까지 타는데 30분이 걸린다고 확신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끝까지 타는데 60분이 걸리는 건 확실합니다. 자, 이제 도화선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죠. 한 줄의 도화선에 양쪽에서 동시에 불을 붙이면 그 도화선은 30분 만에 완전히 탑니다. 왜냐하면 도화선은 일정한 속도로 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양쪽에서 동시에 태우면 서로 만나며 중간 어딘가에서 빨리 끝나게 되죠. 이 개념이 핵심입니다.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이렇게 해볼 수 있습니다. 1번 도화선에는 양쪽에서 불을 붙이고 2번 도화선에는 한쪽에서만 불을 붙입니다. 이 상태로 두면 1번 도화선은 30분 후에 완전히 타버릴 거고 그 시점을 우리는 정확히 인지할 수 있어요. 이제 그 다음 스텝이 중요합니다. 1번 도화선이 다 탄 바로 그 순간 2번 도화선의 반대편에도 불을 붙입니다. 그럼 이제 2번 도화선은 양쪽에서 동시에 타게 되겠죠? 이렇게 하면 나머지 반쪽이 15분 만에 다 타게 됩니다. 30분 더하기 15분은 정확히 45분이 되는 거죠. 어때요? 재밌죠? 지금까지 과정을 알고리즘으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아요. 1번 도화선은 양쪽에서, 2번 도화선은 한쪽에서만 불을 붙인다. 2번 도화선이 다 탈 때까지 기다린다. 그 순간 2번 도화선의 반대편에도 불을 붙인다. 이제 15분이 지나면 총 45분이 정확히 측정된다. 화면에 있는 알고리즘 흐름을 함께 보며 복습해 보세요. 자, 이제 두 번째 문제입니다. 10개의 병이 있고 각 병에는 같은 수의 알약이 들어 있습니다. 9개 병에는 개당 1g인 알약, 단 한 개의 병에는 개당 1.1g인 알약이 들어 있어요. 문제는 이것입니다.
저울을 이용해서 잘못된 병을 찾아야 하는데 기회는 딱 한 번뿐입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직관적으로는 하나씩 저울에 올려서 무게를 비교해 보는 방법이 떠오르죠. 근데 이 방식은 여러 번 측정해야 하니까 저울을 한 번만이라는 제약 조건을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잠깐 생각할 시간 드릴게요. 힌트를 드릴게요. 단순 비교가 아니라 무게의 차이를 계산적으로 활용해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1번 병에서 1개, 2번 병에서 2개, 3번 병에서 3개. 이런 식으로 10번 병에서는 10개를 꺼내서 전부 한 번에 저울에 올립니다. 총 무게가 딱 550g이 나와야 정상이에요. 근데 만약 550.3g이 나왔다면 바로 0.1g 차이 곱하기 3은 0.3g, 즉 3번 병이 이상하다는 뜻이 됩니다. 같은 논리를 다른 이미지로 설명하는 파트입니다. 핵심 아이디어는 각 병에서 꺼내는 알약수를 다르게 해서 무게의 차이로 병을 식별한다는 점이에요. 한 번의 저울 측정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문제였죠. 이런 접근이 바로 알고리즘적 사고의 핵심입니다. 자, 이제 이 문제를 다시 정리해 볼게요. 10개의 병이 있고 그중 하나만 잘못된 무게의 알약을 담고 있죠. 우리가 저울로 알 수 있는 건 무게의 합이에요. 즉, 어느 병에서 몇 알을 꺼냈는지 정보가 있어야 그 합을 통해 어떤 병이 이상한지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병들이 1, 2, 3번부터 10번까지 순서대로 정렬되어 있다는 전제가 중요합니다. 이제 알고리즘적으로 접근해 보죠. 왼쪽부터 병의 1에서 10까지 번호를 매깁니다. 그리고 각 병에서 그 번호만큼 알약을 꺼냅니다. 1번 병에서 1알, 2번 병에서 2알, 이런 식으로 10번 병에서는 10알을 꺼내서 총 55알을 한 번에 저울에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무게를 봅니다. 만약 눈금이 55.4g이면 그건 4번 병이 잘못됐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0.1g이 더 무거운 알약이 4개 들어 있었으니까요. 이 알고리즘의 핵심은 아주 간단해요. 정상이라면 55알 곱하기 1g은 5g이 나와야 하죠. 근데 만약 저울이 55.6g을 가리킨다면 0.6g이 더 나왔다는 뜻이고 그건 6번 병이 잘못됐다는 걸 의미합니다. 1번 병이 잘못됐다면 55.1g, 2번 병이면 55.2g, 이렇게 해서 10번 병이면 정확히 56g이 됩니다. 정말 한 번의 저울 측정으로 정확한 병을 찾아낼 수 있죠. 이번엔 새로운 문제입니다. 1에서 10까지 숫자가 적힌 굿을 10개가 있었는데요. 그중 하나가 빠졌고 나머지 9개가 주머니에 들어 있습니다. 자, 주머니에 없는 숫자 하나를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가장 단순한 방법은 표를 이용하는 것이에요. 1부터 10까지 숫자를 써놓고 구슬을 하나씩 꺼내면서 표기합니다. 끝까지 다 꺼냈을 때 표에 표시되지 않은 숫자, 그게 바로 빠진 숫자죠. 간단하죠? 그런데 표를 사용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잠깐 생각할 시간 드릴게요. 힌트를 드릴게요. 우리가 앞에서 다뤘던 약병 문제 알고리즘 기억나시죠? 그 구조를 다시 생각해 봅시다. 중요한 건 직접 하나하나 비교하지 않고도 빠진 숫자를 찾는 법이라는 거예요. 이 문제를 수학적으로 푸는 방법이 있어요. 1에서 10까지의 총합은 55입니다. 그래서 총합 55에서 현재 구슬의 합을 빼면 빠진 숫자가 바로 나오죠. 예를 들어 주머니에 있는 구슬 숫자가 7, 3, 11, 9, 5, 2, 4, 6이라면 합이 47이고 55 빼기 47은 8이니까 빠진 숫자는 9입니다. 화면에 나와 있는 두 가지 버전의 코드를 참고해 보세요. 하나는 한 번에 더해서 구하는 O1 방식, 하나는 반복해서 빼는 ON 방식이에요. 자, 이번 문제는 조금 다릅니다. 주머니 안에 여러 색깔의 구슬이 있는데 그 중에 과반수를 차지하는 색이 하나 있어요. 그 색이 어떤 색인지 우리는 알아내야 합니다. 단 구슬 색깔이 숫자로 표현된다고 생각하세요. 표를 사용하면 간단합니다. 구슬을 하나씩 꺼내면서 색깔별로 개수를 기록하면 되죠. 예를 들어 노랑이 3개, 빨강이 1개, 초록이 1개면 노랑이 제일 많고 과반수인지 바로 확인할 수 있겠죠. 표가 없다면 그냥 나열해서 세워도 됩니다. 색깔별로 모아보면 어떤 색이 제일 많은지 한눈에 보여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 시각적으로 정리할 수 없으면 어떡하죠? 표도 시각적인 나열도 불가능하다면 우리는 새로운 방식의 알고리즘이 필요해요. 이때 생각해야 하는 건 쌍을 짓는다는 개념입니다. 우선 간단하게 두 가지 색의 구슬만 있다고 가정해 보죠. 이 상태에서는 어느 한쪽이 더 많은지만 알면 됩니다. 정확한 개수까지는 몰라도 괜찮아요. 이제 생각해 봅시다. 서로 다른 색의 구슬 2개를 짝지어서 버린다고 해보세요. 계속 짝지어 나가면 결국에는 짝지어지지 않고 남은 색이 과반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아이디어가 핵심이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노란 구슬을 하나 꺼내서 손에 쥡니다. 카운트 1. 그 다음도 노란 구슬이면 플러스 1, 또 플러스 1 해서 3이 되었어요. 이제 파란 구슬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1, 현재 카운트는 2. 이 과정을 반복하고 마지막에 손에 쥐고 있는 구슬 색이 과반수 색이라는 증거가 됩니다. 자, 지금까지 내용을 알고리즘으로 정리해 볼게요. 구슬 하나를 꺼내고 카운트를 1로 시작. 같은 색이면 플러스 1, 다른 색이면 마이너스 1. 주머니가 빌 때까지 반복해 짝지어진 다른 색 구슬들을 제거해가며 마지막에 남는 색이 과반수를 차지하는 색이에요. 이 알고리즘은 색이 2개 이상이어도 쓸 수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어요. 반드시 과반수를 차지하는 색이 있어야만 이 알고리즘이 성립합니다. 없다면 마지막에 남은 색도 정답이 아닐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 알고리즘을 파이썬 코드로 구현한 예시입니다. 화면에 나와 있는 코드를 같이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이 코드는 리스트 안에서 과반수를 차지하는 숫자를 찾아냅니다.
핵심은 카운트와 인 헤드 변수의 사용이에요. 같으면 플러스 1, 다르면 마이너스 1, 카운트가 0이면 세로 쥐고, 마지막에 손에 쥐고 있는 숫자가 과반수 숫자라는 구조입니다. 화면의 예시에서는 숫자 2가 과반수인 것을 잘 보여주죠. 다음은 사이클 찾기 문제입니다. 알콩이와 달콩이는 끝이 없어 보이는 징검다리를 건너려고 합니다. 그런데 달콩이가 말합니다. 잠깐, 이 징검다리가 계속해서 반복된다면 어떡하지? 우리 계속 돌기만 하게 되면 정말로 이 길에 사이클이 있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달콩이가 말합니다. 돌에 X 표시를 하면서 지나가면 예전에 지났던 돌을 또 밟는 순간 반복이라는 걸 알 수 있지 않을까? 맞는 말 같죠? 하지만 만약에 표시가 지워지면 어떡하지? 모래폭풍이 불어 X가 날아가 버릴 수도 있고 돌이 물에 젖어 표시가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표시 없이도 사이클을 감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두 사람이 서로 다른 속도로 이동합니다. 알콩이는 한 번에 2칸씩 이동하고 달콩이는 한 번에 1칸씩 이동. 그런데 만약 사이클이 존재한다면 언젠가 알콩이가 달콩이를 따라잡게 됩니다. 이 방식은 포인터 점핑 알고리즘 또는 토끼와 거북이 알고리즘이라고 불립니다. 사이클이 없다면 알콩이와 달콩이는 절대 만나지 않고 사이클이 있다면 언젠가 서로 같은 위치에서 만나게 되죠. 사이클이 있다면 왜 반드시 만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알콩이는 더 빨리 이동합니다. 사이클 안에서는 결국 한 바퀴를 돌며 달콩이를 추월하게 됩니다. 달콩이를 뛰어넘거나 건너뛰는 일은 없으므로 결국 만나게 됩니다. 3칸씩 뛰면 더 빠르지 않나요? 흥미로운 질문입니다. 그러나 알고리즘에는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알고리즘은 유한한 단계 안에 종료되어야 한다. 너무 빨리 뛰면 안정성이 떨어지고 어떤 경우에는 사이클을 건너뛰어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한 붓 그리기 문제입니다. 종이에 연필을 대고 떼지 않고 모든 선을 정확히 한 번만 지나가는 방법은 가능할까요? 이런 문제를 한 붓 그리기 문제라고 합니다.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이런 그림을 그릴 수 있을까요? 이런 문제를 해결한 사람은 바로 리온하르트 오일러, 스위스의 전설적인 수학자입니다. 1735년 퀘니 히스베르크라는 도시의 주민들이 오일러에게 물었습니다. 7개의 다리를 단 한 번씩만 건너서 원래 장소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최초의 그래프 이론 문제가 되었습니다. 오일러는 수많은 수학적 정리를 남겼습니다. 오일러의 다면체 정리, 자연로그 상수, 오일러 공식, 오일러 등식. 특히 오일러 공식은 가장 아름다운 공식으로 손꼽히며 수학에서 모든 수와 연산의 조화를 보여줍니다. 그럼 한 붓 그리기가 언제 가능할까요? 모든 선은 하나에 연결된 그래프여야 하고 각 점에 연결된 선의 수가 짝수여야 합니다. 그래야만 출발한 정점에서 출발하여 다시 그 정점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이 조건을 만족하면 오일러 서킷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한 붓 그리기를 실제로 시도해 보면
어떤 경로는 되돌아올 수 있는 길이고 어떤 경로는 막다른 길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돌아올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알고리즘이 필요합니다. 오일러 서킷은 다음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모든 간선이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컴포넌트, 모든 정점의 차수가 짝수. 이 두 조건이 성립하면 시작점에서 출발해 모든 선을 딱 한 번씩 지나서 출발점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다음 중 어떤 그래프는 한 붓 그리기가 불가능할까요? 각 정점의 간선 계수를 잘 살펴보세요. 홀수가 존재하면 안 됩니다. 정답을 고르고 왜 그런지 설명해 봅시다. 자, 오늘은 끝없는 징검다리 속에서 사이클이 존재하는지를 찾는 방법부터 오일러가 풀었던 한 붓 그리기 문제까지 함께 탐험해 봤습니다. 우리가 다룬 문제들은 얼핏 일상 속 단순한 호기심처럼 보였지만 그 안에는 알고리즘의 정수와 수학의 깊이가 숨겨져 있었죠. 즉, 문제를 바라보는 방식을 조금만 바꾸면 무작정 해보는 것이 아니라 명확하게 판단하는 것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감사합니다.